자, 방금 모신 택시업계 문제 취재한 사회부 최위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때 택시업계가 참 많이 어려웠다는 내용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나 보네요. 네,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났지만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업계 등으로 많이들 옮겨갔는데요. 예. 이 때문에 택시 업체들은 기사가 없어서 차고지에 택시를 세워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개한 법인택시 차량 가동률을 보면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74%였던 가동률이 지난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버티지 못한 업체들이 결국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예. 네, 부산에서는 60년 동안 영업해온 대도택시가 네. 2022년에 문을 닫았고 이 45년 된 금륜산업도 지난해 결국 폐업했습니다. 업력이 엄청난 업체들이잖아요. 예. 다른 택시 업체들도 면허를 처분하면 보상금을 주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이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업체하고 이제 택시 기사 뭐 가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노사 이렇게 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에서는 벗어났지만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카카오 택시 같은 택시 호출 중개 앱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보다는 이 앱으로 호출해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업체들도 잇따라 가맹을 맺었는데요. 이 부산에서만 4,000대가 넘는 택시가 몰리면서 이 경쟁이 심해지다가 예. 보니까 호출 횟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이런 데다가 2022년에 국토교통부가 이 개인 택시들의 부재를 해제하면서 네. 이 개인 택시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진 겁니다. 기사들은 택시 대란은 서울과 수도권의 이야기이고 예. 부산은 택시 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부재를 해제해서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했다는 것은 원래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게 강제 휴무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과 경쟁이 심해졌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호출 택시 이건 이용이 편한 만큼 생각해 보면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어렵겠네요. 지금 또 임금 소송 문제도 있죠. 이것도 알려주시죠. 예, 택시 기사들은 하루 일정 시간,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을 일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루 일정 금액, 그러니까 산업금을 내고 난 다음에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을 추가로 가져가는데요.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산업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이 산업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산업금을 올리면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이 과속 또 난폭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 노사는 산업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이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이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에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이 새로 생겨나면서 이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 초과 운송 수익금을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인 노사의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시도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이를 근거로 택시 기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일도 부산의 7개 택시 업체 160여 명의 기사가 제기한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어서 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택시 업체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때 이것이 경영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택시 업계가 조금 전에도 문을 닫았다 얘기처럼 진짜 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 택시가 사라지면 시민들 불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 같은 경우 운행 여부가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교통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법인 택시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면 택시 대란도 우려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택시 업계는 경영난이 계속된 만큼 지금 부산시의 대책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택시도 공공성을 띈 교통수단이니 이 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것들 말하겠죠.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재정적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이 당분간 이런 어려움 해결하기 참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 요금이 1,000원이 올라서 이 정도면
살만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만큼 이용이 줄었죠? 네,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걸어 다니거나 일찍 지하철 예. 타고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감하기가 현장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기사 마냥 좋으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저 시청자들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업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위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